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제가불자 모임 수미산 원정대 정기법회에서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주제로 한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은 108원령문을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결정체라고 설했습니다. 로라 전 미주 현직 한인회장협의회 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불교계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도선사가 절기상 중복을 맞아 산하복지시설에서 복다림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며 무더위를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중복인 어제 동대부중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감자로 사찰 음식을 만들며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나란히 BBS와 인터뷰를 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학생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제가불자 모임 수미산 원정대 정기법회에서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주제로 한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은 법문에서 쉬운 우리말로 불교 교리와 상월결사 정신을 담아낸 108원령문을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결정체라고 설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의 7월 정기법회, 서울 봉은사 법왕루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치지 않거나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해 인간을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상월결사 108원령문의 참 의미를 설한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미산 원정대원들은 이를 실천해 부처님 법 전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자꾸 가까운 사람부터 정신을 보내겠습니다. 개천과 신부를 분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를 향해 동관스님은 108원령문은 올해 43일 1167km에 걸쳐 진행됐던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결정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른바 절밥 40년이 넘었지만 상월결사 108원령문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며 우리 불교의 전법 원력을 찬탄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 뒤에 부처가 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처럼 이 108원령문을 대주스님이 정말 원력으로 원령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관스님은 무엇보다 108원령문이 상월선언 천막 결사로 시작해 우리 땅을 넘어 인도 순례를 통해 연결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결인 수행으로 함께 나아간 우리 불교가 부처님 탄생제에 이르러 참회에서 원력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8 참회라는 것은 밭갈이 정도 하는 거구나. 밭갈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놓는 수준인데 그래서 원령문은 밭 갈아놓는데 씨 뿌려서 열심히 부처님 뜻에 따라서 포교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름밤 수미산 원정대는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의 법문으로 상월결사 108원령문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로라 전 미주 현직 한인회장 협의회 의장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불교계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 의장은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미주 한인 동포들 가운데 불자들이 많으니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교포 70여 명이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이 중 불자가 절반이 넘고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법문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단에선 해외 특별 교구를 중심으로 해외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회 성공을 위한 지원은 물론 법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는 각 나라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 해외 동포 행사로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국가기구 재외동포청이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한국역사연구회장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인 박태균 교수의 불교 폄훼 사과 발언을 계기로 가톨릭의 종교 패권성을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교사단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천주교교회가 한국 역사와 불교 사적지인 광화문 일원, 서대문 역사공원, 주어사지터, 해미읍성 등을 가톨릭 성지 순례길로 둔갑시키고 있어 불교계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가톨릭 신도 박태균 교수의 발언은 한국 천주교회의 패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태균 교수의 사과 발언이 단순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미사 여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과 발언을 가톨릭의 종교 패권성을 종식시키고 종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태균 교수는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해서 1950년대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발언을 한 뒤 불교계의 반발이 일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름철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복날 영양가 있는 육류로 국을 끓여 먹는 걸 복다림이라고 하는데요. 중복을 맞아 서울 도선사가 산하복지시설에서 복다림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명산하시설인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복지관 식당 안이 분주해집니다. 복날 대표 음식 육개장을 퍼나르고 잡곡밥과 부침개, 떡, 과일까지 갖가지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온정이 가득 담긴 밥상 앞 어르신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어요. 맛있고 해주니까 감사하죠. 마음이 뭐라 그래 흡족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다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복날 영양가 있는 육류로 국을 끓여 먹는 복다림. 요즘은 복다림 음식으로 주로 삼계탕을 먹지만 예전에는 쇠고기 양지머리로 만든 육개장을 즐겨 먹었습니다. 건강하게 올여름 잘 나시고요. 복다림 하는 게 더운 여름 잘 나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준 여기 복지관의 이승재 관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도선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선사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복다림 음식 450인분과 함께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같이 만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기도 도량인 삼각산 도선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실천 행사를 최근 들어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불교계의 음식 공양이 지역민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절기상 중복인 어제 동국대 부속 중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영양 가득한 식재료인 감자로 사찰 음식을 만들며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사찰 음식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사찰 음식 강의에 집중합니다. 강사 경훈 스님은 감자와 풋콩, 자두 등 친환경 제철 재료로 여름철 사찰 음식을 선보입니다. 스님은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음식들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스님이 달군 팬 위에 감자 전병을 뒤집자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어 학생들도 다부진 손가락으로 분주히 재료를 다듬습니다. 물에 씻어낸 감자 껍질을 벗긴 뒤 강판에 곱게 갈아주고 오이는 길게 잘라 채를 썰어둡니다. 다소 어설픈 손놀림에 도움도 필요하지만 마음만은 세계 인류 요리사입니다. 정성으로 완성된 감자 뭉생이와 감자 전병 야채말이 정갈하고 담백한 맛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색다른 경험은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평소에 집이나 식당에서 먹을 때처럼 고기나 오신채가 안 들어가서 맛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어렸는데 이거 좀 연습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 만들어주고 싶어요.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자기 성찰에 경건한 마음도 되새깁니다. 원래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방구석에 있었는데 가끔씩 불교 생각하고 염주도 만져보면서 좀 기분이나 좀 심정을 다스리면서 되게 차분해져요. 동대부중은 이번 체험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사찰 음식에 담긴 생명 존중의 가치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직접 체험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구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늘 친절을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방학을 맞아 사찰 음식 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높이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비롯한 최근의 수해와 관련해 태고종이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해 피해와 참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리는 수해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4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아픔과 함께 태고종을 대표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국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명 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대승교화 종단으로서 전국 각 사암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백중천도제도 봉행하겠다며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등 자비 나눔의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진 스님은 또 참사가 일어난 지역 사암 종도들은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수재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잘 보듬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버려지는 커피 원두 마대자루를 홍매화를 새긴 친환경 기념품으로 재탄생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저스트 크래프트와 협업해 지리산 대화엄사 굿즈를 제작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 굿즈는 산업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마대자루들을 10단계 공정과 40년 이상 봉제 장인들의 재단 연화 작업을 거친 수공예 원단의 손가방, 차받침, 텀블러 홀더 등 5가지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지리산 화엄사 경내의 천연기념물 홍매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홍매화에 신비감을 더해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화엄사는 이 굿즈의 실물을 지리산 대화엄사 석경관 화장 카페를 통해 다음 달 5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굿즈 제작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경영인 ESG 트렌드에 발맞추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사찰 문화 상품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전문 홍보교육기관인 생명나눔실천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9년 창립한 생명나눔실천 대경지역본부는 올해 3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판식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발대식엔 대경지역 본부장 만경 스님과 후원 이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단복 조끼를 착용한 봉사자들은 선서를 통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한 보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다 여기 불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단체가 또 불교 단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주상 보시행을 통해서 수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함께 동업도 짓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생명나눔실천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자원봉사 되길 바라고. 생명나눔실천 대경지역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과 소아난치병 환자 돕기 후원, 지역 공원에서 환경 플로깅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학생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두 교육소장이 광주 BBS와 나란히 가진 현장 인터뷰를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건 정서 발달 과정의 자양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주체는 당연히 교육청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광주 BBS는 최근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 집무실을 찾아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불교가 종교라는 측면보다는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불교 문화는 이게 종교적인 차원을 넣어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와 문화이지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한류의 근본이 되는 이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아까 템플스테이랄지 불교 문화를 이제 가서 스스로 가서 체험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체험을 하고.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사찰의 다양한 문화재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서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네. 또 절에서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문화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의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불교의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종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지역의 고차를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 개발 논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전남에는 아주 훌륭한 고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을 아예 지금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과정에 전통문화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논의가 시급한 시간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경북 역양 연화사 주지 구선 스님이 법화 3부경 강설본을 완간했습니다. 구선 스님은 무량 의경과 묘법 연화경, 보현보살행 법경을 6권 일질로 엮은 법화 3부경 강설본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선 스님은 법화 3부경이 인류가 우주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상체계 혹은 기술 문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법화 삼부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루에 16시간 집필을 했다며 이 소중한 가르침들이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의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화 삼부경에 대해 구선 스님은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설한 최후의 경전으로 부처님 평생의 설법이 요약돼 있고 마지막 가르침이 수록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가 대구시 교육청의 행복한 대구교육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식과 대시민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불교 총연합회, 군 네이버스 대구 경북본부 등 대구 지역의 30여 개 기관이 대시민 협약식을 열어 행복한 대구교육 만들기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팔공총림 동아사 총무국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지난 11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완성한 학부모 선언문을 교육감과 학생, 교사 대표에서 전달하고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슬로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를 참석자 모두가 선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 35명을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효행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춘천 사문사 주지 월중 스님의 환영 말씀을 시작으로 불교문화 해설과 연등 만들기, 소원등 달기, 웃음치료 등으로 진행됐고 어르신들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만들고 웃음치료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어 춘천 옥동구를 찾아 시원한 여름나기 체험을 한 뒤 강원도리 화목원에서 산림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옥희 어르신은 앞으로도 어르신과 온정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